먼 옛날 에릭 시크톤이라는 왕이 여신의 나무를 탐내다 무서운 저주에 걸렸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딸을 팔아 허기를 채웠고 결국 자신의 몸까지 먹어치우다 영영 사라져버렸죠. 큰 페트병 물을 원샷을 해도 돌아서면 또 목이 마르는 거예요. 소고기 퍼갖고 먹어도 또 넘어가고 또 가서 또 한 공기 퍼다가 또 먹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알면서도 이렇게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굶주림. 내가 먹는 음식이 혈관을 타고 사라집니다. 먹으나 마나가 돼버리는 거죠. 열심히 먹었는데 힘은 없는 상태.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겠습니까? 그래서 당뇨는 상당히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언제 터질지 알면은 조심을 하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영영 걸을 수 없게 되거나 치아가 무너져 내리고 한순간에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건강한 내가 되고 어떤 음식은 병을 키우기도 하죠. 몸속 혈당이 보내는 경고.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을 만듭니다. 오전 11시. 직장인들이 한창 일을 할 시간인데요. 은혜 씨는 할 일 없이 강아지와 시간을 보냅니다. 가오리랑 함께 이렇게 노시는 게 또 유일한 취미이시기도 해요. 집에 누워있다가 놀고 산책하고 뭐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또 일을 쉬고 있어가지고. 네. 얼마 전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둔 후 바깥 출입이 뜸해졌다는 은혜 씨. 현관문 여는 일이라곤 배달 음식 받을 때뿐. 오늘 점심 메뉴는 짬뽕이군요. 면이라서 그런가? 잘 씹지도 않고 너무 빨리 드시네요. 계속 뭔가 중독된 것처럼 그냥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거나 귀찮아지면은 이런 매운 음식이나 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은혜 씨. 두문불출 배달 음식만 먹다 보니 어느덧 몸무게는 105kg가 넘습니다. 고도 비만에 해당하는데요.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직 34인데 하루에 먹는 약의 양이 한 움큼입니다. 약 개수가 엄청 많아요. 7개? 혈압이랑 당뇨 관리하려고 이제 먹고 있는 약이에요. 아침 약인데 이제 밥 먹고 먹어야 돼가지고 혈압약도 있고 그다음에 당뇨약도 있고 그때 좀 심장이 안 좋았으니까 혹시 모를 예방을 하려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 약을 드시게 된 거예요? 그때 2년 전에 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쓰러지셨다고요? 네네,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2년 전 갑자기 쓰러져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때 그냥 일하고 와서 집에서 그냥 화장실 가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좀 심장이 엄청 뛰어가지고 왜 이러지? 한데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당시 공복 혈당이 155, 혈중 포도당 수치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가 8.2%. 당뇨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3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꽤 높은 수치인데요. 그 후 매일 약을 먹고 수시로 혈당을 재는 게 일입니다. 툭하면 몸이 붓고 피로감이 심해서
일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 더구나 약을 먹어도 좀처럼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고민입니다. 병원을 찾은 은혜 씨. 몸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미루고 미루던 일입니다. 이참에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고 도대체 문제가 뭔지 알아볼 참인데요. 박은혜님 혈액검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먼저 당화 혈색소는 6.6으로 당뇨의 기준인 6.5보다 높아서 당뇨에 해당됩니다.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고 혈액 검사는 잘 조절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당뇨는 잘 조절되더라도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 합병증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젊은 당뇨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건 합병증 때문입니다. 돌연사의 원인인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약간 심근경색, 뭐 협심증 그런 지수 같은 게 좀 높게 나왔다고 뭐 피 검사했을 때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계속 뭐 좀 봐야겠다 해서 그냥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당뇨는 크게 보면 혈관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 혈관 안에 당이 높게 되면 여러 가지 염증 작용들을 하게 되고 혈관이 두껍게 딱딱하게 막히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당뇨가 오래되면 결국에는 종착점은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이런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 환자의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 어디 그뿐인가요? 시력을 잃거나 이가 빠지고 다리까지 잘라내는 무서운 병이죠. 나이 들면 안 아픈 곳이 없다지만 70대 이상 3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라고 합니다. 혈압이랑 혈당 체크하시려고요? 예. 매일 한 번씩은 체크를 해요. 아, 134 그래도 높은 거네. 고혈압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큰 병의 시작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혈당은 어떨까요? 몇 나왔어요? 우와, 왜 이렇게 높아요? 147? 7을, 예. 근데 지금 이거 너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 먹게 된대. 몸무게 52kg, 과체중이 아닌데도 혈압과 혈당이 높습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여튼 높게 나왔어요. 당화 혈색소가 8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 사남매를 키우느라 내 몸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긴 세월 참 열심히 살았죠. 일밖에 모르니까 그냥 밤새우고 잠은 충분히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단 거 위주로 먹고 그런 영향이 제일 크겠죠. 뭐 아무래도 또 흰쌀밥 먹고 잡곡밥 싫어해가지고. 엄마라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제대로 밥 챙겨 먹을 시간이 어디 있나요? 혼자 이렇게 있으면 막 또 챙겨 먹기 그렇잖아요. 이런 게 만만하잖아요. 김치만 있으면 해결되고. 그러니까 자주 해 먹었어요. 좋아하기도 하지만. 한 끼 뚝딱 해 먹을 수 있는 게 분식입니다. 술술 잘 넘어가고 상 차리기도 편해서 자주 먹다 보니 어느덧 고치기 어려운 식습관이 됐습니다. 되게 맛있게 잘 드시네요, 어머니. 예, 수제비가 최고예요. 어떤 이 맛이에요, 정말. 유혹을 못 뿌리쳐요. 하루에 한 끼는 수제비, 잔치국수, 라면으로 때우는데 허겁지겁 먹다 보면 금세 바닥이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아쉬운 듯 부엌을 서성이는데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요. 급하게 먹고 나면 괜히 헛헛해 믹스 커피를 찾게 됩니다. 바로 이 단 또 믹스커피 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든든하거든요. 이렇게 마셔야 이제 다른 게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덜해요. 이렇게 그러면 몇 년째 이것도? 여지껏 그래왔죠 뭐. 어르신들 가운데 식사 후 달달한 커피를 안 마시면 아쉽다는 분들 많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출해지는 오후 시간 떡이며 빵까지 입이 쉴 틈이 없습니다. 탄수화물 정말 좋아하시네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건강이 염려됩니다. 집 근처 병원을 찾았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이 또 다른 중년 여성이 들어옵니다. 최근 목이 자주 마르고 피로감이 심했다는데요. 역시 쌀밥과 밀가루를 너무 좋아해서 고민이라는 배영숙 씨. 두 사람은 왜 그렇게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걸까요?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달지 않은 크래커를 씹다가 단맛이 느껴지는 시간을 알아보는 건데요. 시작.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면 금세 단맛을 느낍니다. 그러나 초경과 두 사람은 영 반응이 없는데요. 초경과 결국 단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무 느낌이 안 나세요? 두 분 다? 네, 여기까지. 단맛은 안 느껴졌어요? 예. 과자 중에 제일 맛이 없어. 원래는 안 다른 과자인데. 단맛을 못 느끼는 두 사람, 이유가 뭘까요? 크래커는 당이 여러 개로 연결된 전분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밀라제가 당의 연결된 부분을 분해했을 때 우리는 단맛을 인지할 수 있는데요. 유전적으로 아밀라제를 생성하는 유전자가 많으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잘 활용한다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보다 간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단맛을 느끼기 위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탄수화물 대사 능력이 떨어져 지방 전환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국인은 탄수화물 섭취율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하죠. 탄수화물 중독의 원인은 단순당과 인슐린에 의해서인데요. 단순당은 우리가 케이크, 쿠키, 빵, 피자 등 이 밀가루와 설탕을 원료로 하는 음식과 초콜릿 등 이 사탕이라든지 이런 단맛이 강한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화가 빠른 단순당은 포도당으로 빨리 전환되는데요. 이 포도당이 급격히 증가하면 췌장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아져서 단맛이 자꾸만 우리 몸속에 땡기게 만들게 됩니다. 결국 또 단맛이 땡겨서 단 음식을 먹게 되고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3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당뇨와의 전쟁, 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요리 연구가 윤지아 씨입니다. 전당뇨를 진단받은 후 180일 동안 SNS에 당뇨식을 올렸습니다. 건강식은 맛없다는 편견을 깨고 독특한 레시피와 감각적인 플레이팅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젊은 요리 연구가 윤지아 씨입니다. SNS에 음식을 올리고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실제 경험이 담긴 건강식인 만큼 집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제가 요리 연구도 하고 클래스도 운영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편하게 좀 꾸며봤어요. 꼭 카페 같아요, 카페. 아, 그래요? 카페 같아요. 요거 저희 가족 사진인데 요거 보시면은 네. 다복하시네요. 우리 자매가 많아요. 근데 이때가 저 제일 뚱뚱할 때, 가장 몸이 아프고 배가 많이 나와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코로나로 문을 닫은 후 많이 힘들고 아팠답니다. 제가 저 100kg일 때 몸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병원에서 이제 뭐 식단 조절을 좀 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180일 동안에 열심히 음식과 식단과 운동으로 살을 뺐죠. 저 때에 비하면 한 18kg 정도 감량을 하고 당 공복 혈당하고 당화혈색소 나와 있잖아요. 6.4 하나 됐어요. 당화혈색소가. 그리고 당화혈색소인데 이제 5.4 정도. 180일 동안 식단 챌린지를 통해 당뇨에서 벗어났습니다. 긴 시간 보통 결심이 아니었다는데요. 너무너무 당뇨랑 좀 빨리 이별을 하고 싶었죠. 이게 갖고 있어봐야 좋은 질병이 아니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정상으로 회복이 돼야 일상도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전력 질주했었던 것 같네요. 먹는 것을 좋아해 평생의 직업으로 요리사를 택한 윤지아 씨. 당뇨라는 소리를 듣고 매일 먹는 밥부터 바꿨습니다. 암맥이랑 현미쌀 가지고 지은 밥이에요. 평소에 자주 즐겨 먹는 밥인데 섬유질 풍부한 곡물 2개가 들어가가지고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린달까? 수분과 열을 이용해 납작하게 누른 보리쌀은 식감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맵쌀의 비중을 많이 좀 줄이시고 나머지 통곡물하고 또 너무 거칠지 않은 이런 암맥이나 이런 걸 좀 채워가지고 매끈매끈한 식감도 더해서 재밌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뇨식은 맛없다는 편견을 바꾸기 위해 레시피 연구에 공을 들였습니다. 돼지고기와 연두부 넣고 졸인 마파두부, 잡곡밥을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한식으로만 챙겨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당뇨식은. 근데 저탄수로 충분히 드실 수 있거든요, 탄수화물만 낮추면. 그래서 외식 메뉴도 집에서 만들기에 따라서 충분히 당뇨식으로 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해요. 당뇨 환자가 끊기 힘든 게 바로 면 요리입니다. 곡물을 갈아서 재분한 가루로 만든 면들은 여지없이 혈당을 높이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은 면은 좀 피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체제로 콩 단백면이라 그래가지고 얘는 탄수가 굉장히 낮은 면이에요. 콩 단백면으로 비빔국수를 만들 참입니다. 면을 비벼 먹어요. 우선 돼지고기에 땅콩 소스를 넣고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에리스리톨 스테비아가 조금 반 큰술 정도? 오이와 토마토, 삶은 달걀을 넣고 비벼 먹는 콩 단백면. 당뇨 환자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저탄수 요리죠. 이번엔 혈당 걱정 없는 간식을 만들어 봅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적은 병아리 콩을 푹 삶았는데요. 탄수화물이 아예 없진 않지만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이 되게 구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포만감을 채울 수 있는 재료라서 이걸로 입가심 하실 수 있는 스낵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가왕이 들어간 카레가루로 맛과 향을 냅니다. 비교적 인체에 가장 안전하고 염증 반응도 없고 해서 아보카도 오일을 요즘에 제가 많이 챙겨 먹어요. 요리에 두루두루 사용하기도 하고요.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0분 정도 바삭바삭하게 굽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노릇노릇 바삭바삭하게 잘 됐죠? 기름에 튀기지 않아 더 건강한 간식입니다. 굽기만 하면 되니까 번거로운 것도 없고 애들도 되게 잘 먹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지만 어린이 간식으로도 좋으니까 이거 꼭 저 완전 추천드려요.
자신이 직접 만들고 먹어본 맛있는 당뇨식입니다. 생각보다 재밌겠다. 그게 저탄수를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애써서 찾았던 게 중간에 그만두고 싶지 않아가지고 뭐 하나라도 이번에는 좀 잘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진짜 노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끊어야 하는 음식이 많죠. 과일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어떻게 건강하게 과일 드실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철 과일인 사과와 다이어트에 좋은 바나나. 당뇨 환자에게는 어떤 과일이 더 좋을까요? 과일을 먹기 전 제작진과 윤지아 씨가 공복 혈당을 잽니다. 두 사람 모두 정상 수치네요. 각각 100g씩 맛있게 과일을 먹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흐른 후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측정해 봤는데요. 1. 바나나를 먹은 제작진의 혈당은 106. 혈당이 20 상승했습니다. 사과를 먹은 윤지아 씨는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요? 저는 109 나왔어요. 정말 안 오르긴 하네요. 네. 윤지아 씨는 식후 1시간 동안 혈당이 16 상승했네요. 사과가 바나나보다 혈당이 적게 오르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혈당 지수란 섭취한 음식물의 탄수화물이 혈당에 미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려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데요. 혈당 지수 55 이하는 저혈당 지수 식품, 또 70 이상은 고혈당 지수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과육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을수록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복숭아, 또 수박 등 물렁한 과일보다는요, 사과나 배 등과 같은 단단한 과일을 추천하는데요. 과육이 단단한 과일은 섬유질이 질기고 촘촘해서 체내 소화 흡수 속도가 더디고요, 또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맛이 강한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노인 인구가 늘면서 전국 어디를 가도 당뇨 환자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의 한 체육관. 당뇨 전문 트레이너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완전히 존경스럽고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성실하시고. 모범되는 생활을 하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모범이 되신다고요? 어디 계세요? 저기서 지금 운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근육질의 트레이너. 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64살의 문용휴 씨.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웬만한 청년 못지않은 근육과 강철 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허리 디스크와 당뇨로 고생하던 약골 중에 약골이었다는데요. 지금은 몸이 탄탄하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당뇨 환자로서 근육 합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더 성실하게 꾸준히 운동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약을 먹으면서도 당화혈색소가 7.8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을 끊고 6.0에서 6.2 정도 이렇게 많이 좋아졌죠. 공무원 시절 과로에 시달리다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식후 혈당 126으로 관리 중인데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당뇨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기 전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혈당이 높아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하고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이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물을 좀 많이 먹어줘야 돼요. 이유가 있나요? 그래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찬물을 많이 먹고 있는데 찬물을 드시면 몸에 해롭고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8잔 이상 물 마시기, 당뇨 환자에게 이만한 보약이 없다죠. 그리고 매일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하되 먼저 체조와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몸에 열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엔 멋 모르고 운동을 하다 잦은 부상으로 고생했다는데요. 이렇게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줄넘기는 한 5분 이내만 해도 얼마든지 빨리 웜업이 됩니다. 걷기는 한 10분 정도. 몸풀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가슴과 등, 다리처럼 큰 근육부터 키우는데요. 우리 몸은 운동을 할 때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근육이 늘어나면 포도당의 저장 능력이 커지는 만큼 당뇨 환자는 꼭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은 혈당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운동 전후 혈당을 재서 비교해 봤습니다. 당 수치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식후 혈당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직에서 은퇴한 후 당뇨 전문 트레이너가 된 문용유 씨. 운동 과정만큼 식사법도 참 독특한데요. 밥과 반찬을 같이 먹지 않고 혈당 지수에 따라 순서대로 먹습니다. 저는 항상 밥을 최고밥 순서를 맞춰서 식사를 합니다. 채소를 먹은 다음에 단백질로 저는 닭가슴살을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견과류를 현미 잡곡밥입니다. 뭐 다양한 것을 곁들여서 반찬으로 먹으면 되겠죠. 이 최고밥 식사 순서법을 지금 철저히 지키고 있죠. 식단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이게 한 2, 3년 걸렸죠. 처음에는 믿기질 않았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과식을 많이 하나 그런 것도 아니어서 믿기질 않았는데 막상 또 당뇨 나오니까 겁도 나고 그래서 주문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건강하게 같이 가야 되니까 저도 옆에서 열심히 해야지 저도 살아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혈당 지수 30 이하인 채소와 단맛이 적은 과일을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은 닭가슴살, 마지막으로 통곡물 위주의 탄수화물 식사를 합니다. 소화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는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는 오랫동안 씹어야 삼키기 편한데요. 씹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포만감을 느끼는 중추가 자극이 됩니다. 또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단백질 식품을 먹게 되면요, 탄수화물이 몸속에 들어와서 당으로 변했을 때 지방으로 쌓이는 대신 에너지로 소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지방으로 잘 변하지 않고 포만감을 더 오래 느끼게 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탁구장. 운동 열기로 뜨거운데요. 그전에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을 하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지금 아주 열정이 대단하시고요. 그 젊은 사람 못지않게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팠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랠리를 주고받는 중년의 여성.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송파구에 살고 있는 김영자입니다. 이곳 탁구장의 최고령자입니다. 74세 나이가 무색하게 손목 스냅이 화려하고 몸도 가벼운데요.
아이 실력이라는 것까지는 없고 그냥 평상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는 김영자 씨. 사남매나 놓고 나니까 이 온 다리에 머리에 그냥 바람이 술술술 나온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 늘 아팠던 기억뿐입니다. 출산 후 몸조리를 하지 못해 관절통과 산후풍에 시달렸는데요. 뼈마디가 쑤시고 온몸에 한기가 들어 이불 속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밥을 이만큼 먹고는 음식을 가리는 거 없이 그냥 무변불하게 많이 먹었어. 이것저것 그냥 특히 단 것도 좋아하니까 단 거를 많이 먹고 이랬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당뇨 진단까지 받았죠. 그러나 최근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통해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데요. 베네병처럼 따라다니던 수족냉증과 산후풍, 지금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적외선 체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은 이 복부 쪽이나 뭐 상복부, 하복부 모두 그렇게 많이 저체온은 아니거든요. 네. 정상에 가까운 좋은 체온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어서 저기서 체열 검진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이 다리 쪽으로도 보면은 만약에 저체온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검게 아주 냉증으로 잘려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걸 볼 때는 상당히 관리가 잘 됐다. 네. 수족 냉증은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감사해요. 시간을 거슬러 가는 듯 오히려 더 건강해진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랬지? 어서 와 빨리. 춥지 않대? 네, 안 추운데 뭐 먹으려고 오라 그랬어? 여기 잠깐 앉아.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요즘 미녀와 장구를 배우고 있는 두 사람. 외출하기 전 잠시 요기할 것을 찾는데요. 냉장고 속에서 이것저것 꺼내놓습니다. 하나만 넣고 고구마 싹 씻었기 때문에 껍질까지 같이 넣어도 돼요. 설탕이나 액상 과당 대신 딸기와 사과를 넣는데요. 고소한 맛의 견과류도 듬뿍, 그리고는 우유를 붓고 믹서에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검정콩이에요. 볶아서 방간에 가서 분쇄기에다 내려놓은 건데 마지막으로 검은 콩가루를 넣은 건강 음료가 완성됐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후 혈당 지수가 낮은 검은 콩을 자주 먹고 있다는데요. 한 끼 식사용으로도 충분해요. 김영자 씨의 건강 레시피 맛은 어떨까요? 맛있는데? 맛있지. 먹을만 하지. 콩가루 들어가서 고소하다. 고소하지. 맛있다. 스프 같잖아, 스프. 이거는 내가 1년에 꼭 한 번씩만 만들어가지고 저장해놓고 두고 먹는 거야. 너도 이 다음에 이거 해서 한번 먹어봐봐. 마늘? 흑마늘? 먹어봐. 참 부지런하다. 어때 맛이? 뭐 제리 같아. 그치? 응. 봄이 되면 마늘 한 접을 사서 중탕기로 흑마늘을 만듭니다. 입이 심심할 때 집어먹는데요. 이거 말고 정말로 너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더 있어. 뭔데? 이거는 기다려봐. 내가 진짜 좋은 걸 줄 테니까. 날이 추운 요즘 중탕기에 데워서 따뜻하게 마시는 이것. 얼핏 한약처럼 보이는데 뭘까요? 평소에요. 좀 체력이 약하다, 허약하다 이런 생각할 때는 하루 한 2번.
그리고 또 뭐 평상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한 번. 수족 냉증과 산후풍 때문에 이것저것 먹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김영자 씨. 그런데 흑염소 진액을 마시고 나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도 가벼워졌답니다. 당뇨병으로 허기가 지고 피곤했던 것도 한결 덜하다는데요. 어때? 괜찮은데? 내가 이거 먹고 난 뒤부터는 몸이 따뜻해. 만나요. 그렇게 차든 몸이 따뜻하고 그리고 그냥 잠도 잘 오고. 흑염소에는 올레산, 리놀레산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착한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감소시켜줘서 고지혈증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 이런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혈관 건강을 이롭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 활력이 넘칩니다. 그냥 한 20년 전에 비리비리 해가지고서는 가방 메고 운동하면서 너 다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은 참 뭐라 그럴까 싱싱하다고 해야 될까? 아 그래? 고마워. 아니 정말이야. 검은콩, 흑마늘 그리고 흑염소 진액.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블랙푸드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콩의 펩타이드는 몸 안에 지질이 쌓이는 것을 막고요. 또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중 지방 산화를 방지해서 혈액이 끈적거리는 것을 완화시켜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흑마늘의 경우 숙성 과정에서 유황 화합물이 줄어서 마늘 특유의 톡 쏘는 향 대신에 단맛이 풍부하게 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생마늘보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10배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산후풍을 이겨낸 김영자 씨. 흑염소가 어떤 역할을 한 걸까요? 동의보감에 따르면요,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요, 내장을 보충을 해주고 기운을 보충을 해주고 속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의 기운을 보충해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초 강복에도요, 팔, 다리에 힘이 없거나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큰 병을 앓고 난 다음에 쇠약해졌다거나 더위를 많이 탄다거나 아니면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 이롭다고 나와 있는데요. 최근 당뇨 때문에 소가리를 했는데 좀 나아졌을까요? 혈당을 측정해 봤는데요. 반갑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먹었잖아. 제가 주스랑 뭐 흑염소랑 먹었는데 먹고 재니까 또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기분이 좋으네요. 이 블랙푸드 효과가 있나 봐요. 확실히 블랙푸드가 효과가 있어요. 예로부터 40 되기 전에 흑염소를 3번 먹으면 노후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흑염소에는 체내 합성이 불가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라키돈산, 또 리놀렌산 등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아라키돈산은 우리 몸을 지키는 세포막의 주 성분으로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같은 육류 가운데 소고기보다 4배나 많은 아라키돈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당뇨병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라키돈산은 동물의 세포막을 만드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흑염소에 많이 들어있죠. 한 연구에서 당뇨병에 걸린 쥐에게 아라키돈산을 투여했더니 혈당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이 질병이라고 하죠. 김영자 씨는 건강을 되찾으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건 나눠야죠. 민요교실 회원들과 집에서 싸온 흑염소 진액을 나눠 마시는데요. 감사합니다. 흑염소는 특유의 냄새 때문에 힘들다던데 어때요? 마실만 한가요? 기름기가 없고요.
담백하게 잘 됐네요. 흑염소 가치가 하나도 안 해요. 네. 아주 좋네요, 이게. 기분 탓일까요? 다들 기운이 펄펄 납니다.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좀 줄어들잖아요. 물론 이제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되는 그 아미노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육은 인슐린을 통해서 포도당을 흡수를 해서요. 에너지원으로 그 포도당을 쓰게 되는데요.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 에너지원으로 쓸 포도당이 혈액 내에 남아 돌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되지 못하고 남은 포도당은 곧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데요. 흑염소에는 18종의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해서요.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흑염소에 들어있는 성분인 아라키돈산을 섭취하게 한 결과 근육을 키우는 호르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 밀가루 음식을 달고 살았던 김명희 씨. 대사 능력이 떨어져 단맛을 잘 못 느끼다 보니 탄수화물 중독에 가까운 식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배영숙 씨도 비슷한 처지였는데요. 이대로 두면 합병증으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와 이별하는 첫 번째 방법, 매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혈중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운동은 부족한 근력을 키우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당뇨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다 극복을 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꾸준히. 흰쌀밥,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피하고 잡곡밥을 짓습니다. 계란은 하루에 3개씩. 반찬 없이 대충 때우던 식사 대신 단백질 풍부한 밥상을 차리는데요. 뭐 당뇨 혈당 올라갈 건 별로 없죠. 건강식을 한다고 했는데. 와, 이렇게 바뀌시다니. 네. 밀가루가 없어요. 없어요. 네, 잡곡밥이라 꼭꼭 씹다 보니 식사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배영숙 씨도 끼니 때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먹고 있습니다. 밥의 양은 줄이고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는데요. 날이 좋으면 밖으로 나가 30분 이상 걷고 공원에서 운동도 합니다. 스트레칭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고요. 당뇨에는 필수로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꼭 챙겨 먹는 한 가지, 흑염소 진액입니다. 따뜻하다, 좋다. 겨울철 외출할 때면 텀블러에 담아서 따뜻하게 즐기는데요. 차게 마셔도 냄새가 없어 좋답니다. 혈당을 낮춘다고 또 해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몸도 따뜻해지고. 지난 2주 동안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두 사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염식 이런 거 잘 관리하셨죠? 네. 그래서 검사 결과는 과연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날까요? 김명희 씨의 혈당 수치는 116. 혈당이 치솟았던 2주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당뇨 전 단계의 배영숙 씨.
역시 혈당이 낮아졌습니다. 당뇨로 가는 길목인 만큼 잘만 관리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검사 결과는 좋게 나오셔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고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기분 팩이요. 너무나 긴장했는데 다행히 좋게 나와가지고 안심이 되네요. 당뇨 극복해서 끝까지 갑시다. 파이팅! 내 몸에 좋은 거는 더 하고 나쁜 건 버리는 당신. 건강해서 더 아름답습니다. 채널 A